팩트홀 진실게임. 오늘은 넥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넥시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넥시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지난 1월 29일이었습니다. 이날 넥시아가 포털 실검, 대통령도 하기 어렵다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의 1위를 차지했는데요. 이날은 넥시아를 통해서 말기암을 극복했다 하는 환자들이 스스로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날이었습니다. 환자들은 말기암에서 완치됐을 뿐만 아니라 최소 5년 이상, 나아가 19년째 건강하게 살아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본인들의 실명, 얼굴, 진단서 그리고 의무 기록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암 환자를 가장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욕을 하고 행패를 부려서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문제의 핵심은 넥시아가 임상시험을 거친 정상적인 약이냐 아니면 거치지 않은 불법 의약품이냐 하는 점입니다. 이 논란의 넥시아를 개발하신 최원철 교수님, 불법 의약품 논란을 해명하기 위해서 직접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1월 29일 기자회견의 사회를 맡았던 윤혜경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원철 교수님, 네. 핵심부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넥시아가 정부의 임상시험을 거친 합법적인 약입니까? 한약재는 국가에서 허가를 해서 대한약전에 올라 있는 약이기 때문에 별도의 임상을 추가로 할 필요가 없는 약재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승인을 받은,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라는 말씀이신데요? 그것은 이미 그 검찰 수사 3번을 통해서 합법이 밝혀졌고, 최근에 2016년 1월 9일 청주 법원에서도 이것은 합법이다라는 판시를 한 예가 있습니다. 네, 이미 정부의 승인을 받은 약이다. 그렇죠. 모든 한의사들이 쓰고 있는 한약재들은, 특히 이 대한약전에 올라와 있는 약재들은 식약처 고지가 된 약입니다. 네. 그런데 2009년하고 2013년이었죠. 식약처로부터 넥시아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아서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임상은 이제 이 넥시아의 버전이 틀린 양방약으로, 양약으로 해서 환자들에게 어떤 그 건보 혜택을 주려고 교수들이 모여서 했던 그 임상시험인데요. 건보라는 말씀은 건강보험이죠. 을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넥시아 같은 경우는 이미 한의사들이 쓰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이미 이제 국가가 어떤 그 양약이죠. 그 서양의학에 대해서만 지금 사실은 암에 대해서 건보 적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환자들이 사실은 이 암치료 한방까지 오다 보면 여러 병원에서 이미 많은 비용을 또 재산을 탕진하고 오기 때문에 치료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아주 한 10여 년에 거쳐서 국가 이상 허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약은 임상시험을 거칠 필요가 없는데도 환자들한테 이 약을 양약처럼 공급하기 위해서 했다. 네, 이런 그건 말씀이십니까? 서양 의사들이 임상을 하는 거였고 서양 그 신약을 위한 거였죠. 그러니까 넥시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네. 요약을 하자면 넥시아는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았지만 정부가 허가한 합법적인 의약품이고, 그리고 넥시아 치료는 합법적인 의료행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내용은 맞는데 제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임상시험을 이제 임상제도가 생긴 후에 하는 지금 서양적 방법이 있고, 그것이 생기기 전에 이미 관습적으로 써왔던 것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법으로 이야기하면 현행법이냐 관습법이냐 뭐 이 정도 차이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인터넷에 보면은 넥시아가 검증되지 않은 불법 의약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글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구글에서 넥시아 불법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16만 개의 검색 결과가 나오던데요. 네. 이게 네. 일단 뭐 식약처나 어떤 음식 같은 게 불법이라고 그러면 거의 뭐 당일날 구속되거나 어떤 법적 조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사용예는 벌써 20년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검찰이나 법원 같은 데서 합법으로 이미 판시를 했는데 특정 집단에서 이렇게 퍼날르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정 집단이라고 하면 이미 그 검찰에서도 징역 2년이 구형된 게 보도가 됐고, 또 이 법원에서도 징역형 그 뭐 집행유예 1년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같은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같은 그 조직이라고 해야 되나? 같은 뭐 기관에 있는 친구가 또 얼마 전에 어젠가요? 또 형사 저기에서 유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법원이 유죄 판결을 했다는 두 건의 케이스를 사례로 드셨는데 네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뭐에 대한 유죄? 그러니까 전부 다 의협에 관련된 한특위 위원들입니다. 그 두 사람이 고소가 됐고 형사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네. 제가 구글에서 넥시아 불법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무려 16만 개의 검색 결과가 나오던데요. 보면 대부분 무슨 메디컬 아니면 무슨 의사 이런 이름을 가진 관계자들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분들도 나름대로 의료 검증을 한다는 분들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런 그 불법 의혹을 제기한 이유는 그렇다면 뭐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불법이면 뭐 국가기관이 버젓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식약처에서 불법 콩나물 하루만 돼도 KBS 뉴스에 몇 시간 만에 나오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20년 동안 잘 쓰고 있는데 불법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사람들이 음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 네. 이제 거기에 부합되게 실제로 그걸 썼던 사람들이 사법 처리를 당했습니다. 두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아서 한 사람은 검찰에서 2년 구형을 했고 법원에서는 1년 집행유예를 했죠. 그리고 또 한 사람도 마찬가지로 유죄 판결이 어제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법원에서도 판결이 나고 제가 알기로는 그 유럽의 암학회 공식 학술지죠. 영국 옥스퍼드 대학 출판국에서 발행하는 암 전문 학술지 Annals of Oncology 여기에 그 실제 사례가 올라갔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뭐 이제 사례가 허가된 약들을 가지고 네. 그 임상예를 이제 교수들이 발표하는 거는 물론 선택 사항이기도 하지만 우리 이제 후배 교수들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이제 검증을 받아서 리뷰를 받아서 논문에 등재하게 되는데 네. 사실은 뭐 수술 같은 거 한 건이라도 좀 특별하게 되거나 또 그것이 나중에 일반화되지만 처음에 그런 그 성공 예 같은 거는 많은 찬사를 받고 축하를 해주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뭐 논문 조작이다 뭐 이래가지고 몇 년 동안 문제가 됐었는데 결국 그것도 정식 논문이 맞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치료된 환자 2명 맞다. 네. 사실 판시가 돼서 그것도 허위사실 유포로 자신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그 사실을 유포한 사람이 지금 법원에 판결을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말씀하시는 동안 이 판결문 요약본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보니 법원 판결은 과학중심의학연구원의 이라는 분이 한약제는 임상시험이 필요 없다는 점을 알면서도 한약제를 사용한 넥시아가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불법이다.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사실은 넥시아가 고가인데도 효능은 없다. 그러니까 넥시아 피해자를 모집한다. 이런 글을 올려서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 같이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해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요약하자면 씨가 이 사실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한약제는 임상시험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거짓말을 퍼뜨렸다. 이런 내용이 되는데요.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는 판결 직후에도 또다시 넥시아의 불법 행위가 적발됐다는 것을 다시 올려서 또다시 무리를 빚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로서 전문가들이 이제 저한테 어떤 자료를 요구하거나 묻는 거는 20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38편의 논문을 발표를 했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이미 허가된 약에 대해서는 교수들이 연구 선택 사항으로 뭐 안 해도 그만이지만 138편의 거기 단일약에 대한 연구를 했다는 것은 이 연구팀의 노력을 저는 충분히 뭐 치하받을 만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배 교수들한테도. 근데 실제로 보니까 그 분 같은 경우는 30세 중반 정도로 이제 이해가 되는데 알고 있는데 전문가도 아니고 그 뭐 인터넷에다가 그렇게 일반 불특정 다수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비방의 의미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분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유죄를 받고 그랬는데 판결이 나오자마자 또 다시 허위 사실을 퍼뜨렸다. 이렇다면 이 법원 판결을 좀 우습게 여기는 행동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검증을 다 받으시면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 아닐까요? 글쎄 검증을 하면 좋죠. 그 뭐 국가가 하든 뭐 다른 제약회사가 외부에서 이거를 뭐 본인들이 사다가 하든 그거는 뭐 본인들의 개인의 권한이고요. 뭐 우리 저기 그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모르겠네. 뭐 직함이 하도 많아서 네, 원장이라고 돼 있죠. 글쎄
과학원장이라고도 하고 뭐 의협의 한방특위위원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헷갈리긴 하는데 아무튼 이 친구가 자 뭘 요구할 때 또 우리가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요구하면 또 하고 사실은 그 의학이라는 게 전문가 집단에서 판단할 일이지 암환자를 뭐 자기가 받겠습니까? 여기 교수들이 20년 이상 그 연구를 하고 환자가 원하고 또 국가가 합법이고 환자가 살았고 충분히 이런 아름다운 치료를 할 수 있고 환자가 좋아하는 편안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 인터넷에다 그런 짓 하면 환자 도움이 안 되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네. 그 본인 뭐 집안 식구들이 아파도 그렇게 남이 뒤흔들면은 그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예. 그런 네.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기자회견장에서 그 환자분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네. 제발 마음 편하게 치료 좀 받게 해달라. 제발 네. 이 암 환자들의 마음을 흔들지 말아달라. 불안하게 하지 말아달라. 이런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학술적으로 어떤 그 논문을 통한 검증 이게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글쎄 이제 그 한의학에 대한 게 이 옛날 드라마만 보고 한약이 변한 거를 사실 이제 인지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사실 여기 있는 교수들 같은 경우는 그 한의사들이 이제 주로 한번 공부를 해서 한자를 읽지 않습니까? 뭐 거의 다 이제 중국 서적이 많은데 이거 이외에도 영어로 SCI 논문을 낸다는 거는 그건 굉장한 노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특히 보면 우리나라에서 보면 에날스 오브 옹콜로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보니까 삼성병원 원장도 이제 겨우 올라갈 정도로 그 사실은 남이 그렇게 해주면 축하를 해주는 것인데 폄하를 하고 사실 논문에 대해서 교수는 논문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인터넷으로 이렇게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네. 지금 보니까 아까 16만 개라고 그랬는데 제가 넥시하고 제 이름을 쳐보니까 53만 개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유명 인사가 됐다 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기도 합니다. 예. 그 말씀하신 그 애널즈 오브 온컬러지 논문은 이게 정식 논문이 아니고 독자 투고 레터 투 디 에디터라는 코너에 낸 단순한 독자 투고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내가 분명히 확인하건대는 그분 거기에 논문 못 냈을 겁니다. 그 투고란에 보면 그 논문을 낼 때는 투고란에 원칙이 있거든요. 그 네. 앞에만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논문에 하나로 돼 있고 이번에 재판부에서도 확인 결과 논문 맞다 네. 해서 그것이 허위사실 유포로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재판부가 공식 논문 맞다 이렇게 네, 판결을 확인을 해줬어요. 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외 학술지에 계속 관련된 논문을 발표하실 계획이십니까? 글쎄 지금 이제 우리 교수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해외 SCI 저널에다가 논문을 투고를 많이 해서 저는 굉장히 축하를 해줬습니다. 해줬고 네. 실제로 한번 그 논문을 해보니까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몇 달 동안 검증을 받고 또 했던 자료를 몇 개월 동안 뽑아야 되고 그걸 또 영어로 바꿔야 되고 전문가 의견을 받아야 되고 또 오고 가는 것마다 리뷰를 받을 때마다 답변을 해야 되고 죄송합니다. 보통 6개월에서 한 9개월 이상 시간을 이제 잡는 일이죠. 그래서 네. 교수는 저희는 지금 138편 또 얼마 전에는 보니까 뭐 한의사들이 인정을 안 한다는 비방을 해서 한방 논문을 또 많이 저희가 한 10년 동안 냈습니다. 그래서 A를 하면은 뭐 B가 안 됐다고 그러고 B를 하면은 또 A가 안 됐다고 뭐 이런 식이니까 사실은 뭐 국민들은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사실은 전문가들 전문가 의견이 나와야죠. 전문가들 직접 네. 나와서. 근데 저는 20년 동안 암을 전공하는 교수라든가 저는 이제 대학 한의학회 그 암학회 회장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 또 맞게 그분들이 나와서 질문을 해주면 저도 답변할 용의가 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제 앞에 와서 어떤 걸 질문하거나 제 이메일로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또한 논문 낸 것은 논문을 통해서 저널 에디터를 통해서 질문을 하게 돼 있는데 138편을 내는 동안 저는 저한테 논문 질의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네. 대한암학회장을 맡으셨는데 암 한의학회 예. 네, 암한의학회장을 네네. 맡으셨는데 암 연구를 하는 다른 분들로부터 어떤 질의를 받은 적이 없다. 네, 없습니다. 예. 10년 정도를 제가 회장을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실제로 전문가 그룹에서 와서 하면 네. 논문에 대한 걸 질의를 하든가 아니면 자기가 와서 서면 질의를 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네. 꼭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익명을 통해서 이름도 뭐 이렇게 바꿔가면서 네. 잡아보니까 이번에 한 사람이 여러 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난 그것이
그 어떠한 그 목적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나중에 이번에 이제 두 사람을 사실 적발이 돼서 고소를 해서 형사처벌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이 네. 의사협회 한방특별위원회 위원이라는데 사실 저는 경악을 하고 있고 또 한 사람은 또 의사도 아니고 네. 암 환자를 글쎄 어디서 자기가 의사가 아니니까 치료를 하면 불법이죠. 그 사람이야말로. 네. 네. 본인이 한 것도 아닌데 그 의학이라는 또 전문가 아닙니까? 저희는 또 의사 국가 면허를 가지고 있고 네. 전문의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사실은 하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로 인해서 제가 뭐 믿거나 뭐 이렇다는 건 좋아요. 근데 미움은 마음으로 해야지 인터넷에다가 익명을 통해서 남의 이름을 도용해서 한다는 것은 국가에서는 이번에 단호한 그 징역형까지 나온 걸 보면 단호한 처벌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의사협회 소속이고 그리고 의사도 아닌 분들이 이런 비판을 인터넷을 통해서 그것도 익명으로 혹은 차명으로 했다 이런 말씀인데요. 국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일로 인해서 진료에 큰 차질이 빚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그 투서와 이런 것을 사실은 뭐 익명으로 인터넷에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교수라는 거는 사실은 이제 개인적인 어떤 개인 병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걸 좀 버리고 들어와 있는 교수분들이 많은데 네. 그 가정에서는 매일 이렇게 16만 건이나 들락날락하고 이름이 오르락내리락하면 행복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많은 교수들이 우리가 경희대에 내가 그 암센터장을 할 때는 상당히 많은 수가 있었는데 단국대로 또 옮기면서 많은 수가 떨어져 나갔고 네.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쓰는 것이 나중에 일반이라는 걸 알고 네. 의사는 안 그랬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의협 소속 산하 조직이라는 걸 알고는 사실은 경악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많은 교수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교수들이 우울증 때문에 간둔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제가 15년 동안 암을 한 지는 20년 됐는데 제가 만든 의료 시스템은 전부 붕괴가 돼서 네. 사실 인터넷이 이게 문제긴 하지만 소정의 목적을 이룬 거죠. 허위 사실로 네. 사실은 뭐 국가에서는 이제 뭐 융합이다, 뭐 새로운 치료에 대한 걸 지원한다, 또 한방에 대한 걸 세계화시킨다 얘기는 했지만 사실 인터넷이 저는 잘 안 봐서 이렇게 무서울 줄 몰랐는데 허위 사실도 오래 가면 진실이 질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네. 그 지난 1월 29일에 이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환자들이 의사협회의 추무진 회장 그리고 유용상 위원장 또 한국환자단체연합의 안기종 대표가 넥시아 치료 개발자인 우리 최원철 교수와 그리고 저희 대한암환우협회의 단일약 한방 넥시아 치료 4기암 및 백혈병 5년 이상 생존자를 공개를 요청을 했다. 이렇게 이제 대한 암 그 환자 협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요청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의협 쪽이 동의를 했고 처음에 한 거는 이라는 그게 뭐 시민단체라고 해야 되나 환자단체라고 그래야 되나 아무튼 무슨 단체라는데 네. 환자 무슨 뭐죠? 한단연 한국 환자단체 연합이라고 만든 거기서 요구를 했어요. 네네. 의협하고 이제 의협은 동의를 했고 그 저한테도 이메일이 하나 덜렁 왔더라고요. 발표하라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해달라고 했고 단국대로 서면이 도착했습니다. 네. 예, 근데 그 당시는 그 법원에서 소송 중이기 때문에 내가 소송을 끝나면 하겠다. 그래서 1월 9일 날 그 사법 처리가 된 이후에 발표에 대한 약속을 저는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네. 네. 많은 분들이 비방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암을 연구하시는 권위자, 암 전문가들은 아무런 이메일조차 질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날 1월 29일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는 환자들이 이제 본인들을 공개하면서 암 권위자들을 같이 초청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현장에 계셨던 유 아나운서. 이날 이제 공개 기자회견을 하면서 서울대 방영주 교수, 또 허대석 교수, 소람한방병원의 김성수 원장, 그리고 넥시아 최원철 교수 모두에게 기자회견장에 출석해서 검증을 받으시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이상 생존한 말기 암 환자가 있다면 공개해 보시라 이렇게 요구를 한 건데요. 그날 이 이제 초청을 한 분들 중에서 최원철 교수님 빼고는 참석을 모두 안 하셨거든요. 네. 예, 그날 저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죠. 네네. 왜냐하면
환자 단체라는 아까 안기종 씨한테도 그렇게 네. 얘기했고 언론사가 와서도 마치 제가 안 나가거나 안 하면 오히려 이렇게 아까도 음해가 뭐 몇십만 건이 이렇게 예.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안 나갈 수가 없었죠. 그러 나갔고 실제로 나는 이제 그 양방 교수들이 이제 나오시면 그 환자를 위해서 잘해보자 고 악수 좀 해보려고 나갔는데 아무도 없어가지고 네. 혼자 네. 무슨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뭐 발표 이런 거를 하는 자리는 아니고 제 환자들이 나가서 한다니까 사실 이제 축하해 주는 자리로 전 나갔던 건데 그 당시 그분이 양방 쪽에서는 사실은 좀 나와 주실 줄 알았어요. 뭐 비난을 하든 뭐라든. 네. 근데 그날 가보니까 오래는 사람들은 안 오고 무슨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무슨 폭력단이 왔다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방금 유 아나운서께서는 이 환자 단체에서 요구를 받아서 공개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어떻게 다른 양방 쪽에서는 환자를 공개한 적이 없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 나오셔서 이제 얘기했을 거로 아는데요. 약을 이제 승인 받기 전에 약들 써본 예가 없는 거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허가를 받은 다음에는 뭐 교수들의 시간이 나거나 아무튼 연구를 해보고 싶은 것도 선택 사항인데 교수들이 임상 연구라는 걸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임상 연구는 우리가 충분히 했고, 그다음에 전문가들까지 초빙해서 통계라든가 임상 디자인이라든가 또 우리가 해본 그 임상 환자들을 외부 CRO라고 해서 임상 수탁기관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조사 영역을 받는. 네. CRO요. 네. 네. 그런데도 의뢰를 해서 받고 그래서 생존자는 저희가 일단은 그날 발표된 거에 보다 훨씬 더 많은 네. 수는 이미 방송 언론과 논문을 통해서 알려졌죠. 그리고 국제학술대회도 그 많은 수를 저희가 초빙했었습니다. 네. 경희대학교에 있을 때 워커힐에서 이렇게 여러 번 했고요. 네. 그 당시 이제 외국인들도 와서 봤고, 근데 유독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 친구들이 안타깝게도 암 전문가도 아니고 일반인 무슨 파워 브로거들이라는 거죠. 네. 나는 거기에 있어서 대꾸를 사실은 안 했던 게 20년 동안 안 해서 이렇게 키운 게 아닌가. 네. 근데 무슨 서류가 와야 저도 대학 교수이고 그래서 대학 부총장까지 한 사람인데 이게 뭐 인터넷에다 같이 댓글질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방금 부총장까지 지냈다고 하셨는데 당국대에 사표를 내셨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당국대에서 사실 뭐 의대가 있기 때문에 이 의협에서 사실은 뭐 그 내용상으로 봐서는 뭐 당국대 체온 처리하는 그 암센터 병원 또 한방병원을 세우기만 하면 환자를 이송을 거부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 근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는 아무튼 피해를 주겠다는 의미로 전 받아들였는데 이런 협박까지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또 20년 전에 암을 시작할 때 혹시 그 당시에는 이제 1년 생존자가 없었기 때문에 1년 정도 되면 성공을 하면 어떤 그 뭐 조금 주제 넘은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전 국민이 쓸 수 있게 한번 신약도 개발해 보겠다. 근데 저는 이제 임상 이상에 대한 임상 시험을 할 수 있는 국가 허가를까지 받았다 그러면 사실 제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내에서 교수들이 임상 시험을 받은 예가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래요. 네. 이게 최초이기도 하지만 거기까지 가는 과정도 여기 교수님들 수십 명이 고생을 했고 네. 그 기간도 15년이라면 작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시간도 많이 흘렀고, 그리고 제가 그 뒤에 약속한 거는 따로 있습니다. 이제 연구와 어떤 일을 하겠다 했던 일을 이제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 출구를 좀 이 사회가 박수치면서 좀 열어줄 줄 알았더니 이 사람 살리고 욕을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런지 어느 점쟁이가 100살까지는 산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야기가 살짝 옆으로 새는 것 같은데요. 임상 이상 시험을 중단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 중단이 됐죠. 네. 사실은 이제 그 임상 시험이라는 건 굉장한 윤리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 임상 시험하는 의사들이 그 약이라든가 무슨 회사라든가 어디에 진짜 스크래치 한 방만 가도 그거는 임상을 못합니다. 네. 이게 임상 윤리인데 인터넷에다가 모 신문사랑 연동해가지고 임상 시험 해주는 교수들은 다 뭐 사법 처리 대상이다. 이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임상 시험 하는 교수들이 사법 처리 대상이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불법 약을 하기 때문에 뭐 넥시아랑 연결이 됐다는 등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의사가 할 사람이 없죠. 근데 다행히 이제 그 경희대에서 1호 환자는 믿고선 진행이 됐었어요.
네. 그 환자 지금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게 얼마 전에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얼마 전에 이제 국제적인 신약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년 정도 생존 환자가 하나 있다고 해서 허가를 받았거든요. 네. 이게 계속 할 걸 그랬습니다. 5년 생존자가 있었는데 사실은 진행이 안 될 줄 알고 사실은 중단시킨 게 저도 안타깝고 양약이 되는 거죠. 저는 사실은 한의사이고 한방 전문의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약은 저는 못 씁니다. 네. 넥시아를 쓰는 게 맞고 네. 그건 이제 서양 의사들이 쓸 수 있는 약이었는데 이렇게 생존자가 5년 이상 될 줄은 저도 몰랐죠. 네. 좋은 결과였고 중단이 된 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5년 이상 생존자가 나왔다. 이거는 뭐 글쎄 임상에서 처음이라고 들었는데 네. 뭐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아는 지시가에서는 그 환자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미국 국립암학회에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이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기분이 되게 나빠할 것 같고요. 근데 내용은 맞지만 네, 뭐 이것저것 또 다른 약이 쓰고 있는 동안 나오면 또 쓰고 또 쓰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단일약에 대한 효과를 저한테 질문을 한 거기 때문에 임상 결과는 논문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약을 네. 이제 PFS라고 그러는데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 약을 투약해서 중단되는 시점까지 얼마큼 살았나 이게 약효 아닙니까? 네. 네. 단일약에 대한 걸 할 텐데 그 논문 그 내용을 논문으로 발표를 하셨다고요? 아니 저희 게 아니라 모든 신약으로 나왔던 약은 다 발표가 돼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짧죠. 수개월에서 뭐 아무튼 짧습니다. 상당히. 네. 뭐 네. 5년 아까 뭐 말씀하시는데 뭐 5년 이런 논문은 저는 보지 못했고요. 그런데 넥시아 치료를 받고 5년 이상 살았다. 이 환자들이 직접 자기 자신을 공개했습니다. 네, 5년이 아니라 뭐 10년, 19년까지 네. 지금 건강하게 생활하신 분들이 나와서 증언을 직접 해주셨으니까요. 네, 네. 그런데 지금 그러시면 사표를 내셨으면 네네. 어떻게 앞으로 이 환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사실은 이제 환자를 끊고 뭐 이런 건 상당히 교수나 의사로서는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이제 치료하고 있는 환자들 네, 저도 이제 해외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 때문에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2달이나 뭐 석 달에 한 번씩 일단 들어와서 진료를 하고 있는데 한의과 분들을 좀 쉬어보니까 뭐 가족들까지 포함하면 또 100한 몇십 명 단대에서 이미 또 이분들을 쫓아가는 여러 교수님들 하면 상당수는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까지는 치료를 해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는 중환자 응급 시스템을 일단은 뭐 인터넷으로 사실은 붕괴가 된 거죠. 아까 우리 사회자님 16만 건 뭐 50만 건 이렇게 얘기했는데 직원이 있어야 병원을 하죠. 이게 이제 직원들이 네. 다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지만 우리 명분을 가지고 야 환자 의료인이니까 간호사니까 어떤 걸 떠나서라도 사람을 살려야 되지 않냐 이런데 어느 우리 직원이 떠나면서 그러더라고요. 그 아프가니스탄 총 맞는데 그 어떤 천막 병원에서 15년 했으면 많이 한 거 아니냐 자기도. 근데 그건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네. 수가 좀 떠나고 있고 결국은 뭐 이제 사실은 그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걸 뭐 말기암도 잘 난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내가 아는 상식을 버리고 아는 지식을 버리고 그 말을 꼭 믿고 이렇게 가고 싶은데 좀 안타까움이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진행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진행을 한다는 것도 웃기죠. 그래서 이것이 피해 수습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나머지 교수님들을 집까지 한번 제가 일일이 좀 찾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그 양해를 구하고 그직 사모님들한테 사실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할 계획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네. 의료진들이 비방을 견디다 못해서 그만둔다, 떠나간다 네, 이런 말씀인데요. 아, 네.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논문을 내고 학술 발표를 하고 하셨지만 비방했던 사람들은 의사협회의 간부 아니면 의사가 아닌 사람. 글쎄 대다수 의사는 뭐 암을 안 하니까 관심도 없을 거고. 근데 지금 나타나는 이제 일부 극일부 아닙니까? 지금 사법 처리된 사람들도 그렇고 네. 4명, 5명? 저는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5천만인가요? 우리나라에 5천만 중에 5명 때문에 이렇게 무너진다 그러면 나는 그 꿈 같은 얘기지만 뒤에 누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5명 때문에 무너진다는 게 그 암 환자들, 중환자들 사실은 그 암 환자 말기암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말기 통증이라는 건 뭐 손톱 화상 죽는 것보다 더 아픈 통증을 느끼는 환자들을 봐왔던 의사들이 네.
인터넷 몇십만 개 무너질 정도면 그 몇십만 개가 난 그 4-5명이 썼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배우는 있겠지만 의사들은 아닐 거다. 왜냐하면 네. 내가 병원에 같이 있어 보니까 의사 선생님들 무지 바빠요. 인터넷에 할 시간 없습니다. 네. 아니, 쭉 말씀 들어봐도 제가 이제 이해가 살짝 되지 않는 부분은 어떤 반박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는 그 암 전문 선생님들이 질문을 한다거나 뭔가 반박을 할 것 같은데 그런 경우가 한 건도 없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한 건도 없었고 그게 네. 나와 있다 그러면 저희가 답변을 했겠죠. 네, 네.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네. 이해가 안 되네요. 암 전문의들은 한 번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예, 하고 뭐 본인들이 나와서 좀 가르쳐 주면 따라서 하고 또 환자가 더 좋은 게 있으면 제가 보낼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이제 네. 기본적인 의료 윤리인데 네. 저는 지금 한 15년, 20년 동안 유령과 싸웠다. 그래서 좀 허전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요즘 와서 누가 자꾸 이제 난동 부리고 있다고 해서 들어가 보니까 이게 또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한 달 전서부터 쭉 보는데 그 인터넷에 안 나오니까 또 섭섭하게 하더라고요.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논란의 넥시아 논란이 그렇게 뜨겁고 환자들이 자진해서 수술을 공개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그 자리에서 누군가가 폭행을 했고 그리고 넥시아를 비방하는 사람들 중에는 암 전문의는 단 한 명도 없었다. 네. 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사회자님 잠깐 그 얘기 좀 제가 말씀드리면 네. 그게 한 5년 동안 제가 20년을 아까 진료했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한 5년 네. 동안은 화제였는데 나는 이게 왜 논란으로 바뀌었는지 한번 묻고 싶어요. 사람 살리는 게 논란인 게 우리나라 지금 사회입니까? 나는 한번 되묻고 싶어요. 네. 이 분명히 화제였어요. 네. 화제 프로에 제가 나갔고 네네. 환자들이 나와서 박수를 받았는데 요 인터넷 나오면서부터 이게 논란이 됐거든요. 그래서 논란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며 미국에 얼마 전에 보니까 카터 대통령 저도 박수를 쳤는데 네. 그 집 줘주는 뭐라 그러죠? 헤비타트인가? 네. 그래서 그 남한테 집을 줘준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새 집을 줘줘도 새도 고마워하는데. 네. 근데 그분이 암에 걸렸다고 그래서 참 걱정을 했는데 암 치료해가지고 암이 없어져서 정말 사기암인데 1개월째 될 때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가 네. 1개월이지만 앞으로 5년 잘 되라고 박수를 쳐줘서 기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 환자들은 19년까지 사는 환자가 있는데 박수가 아니라 저 때문에 사실 눈물을 흘리는 거죠. 매일 같은 사기꾼이 돼버리고 같은 무슨 뭐 암 치료 무슨 약장사 같은 그룹 조직 뭐 이렇게 취급을 당하니까 제가 간두는 이유도 넥시아 치료가 없든 있든 그것은 제 잘못이 아니죠. 허준 선생님이 쓴 책에 나와 있는 걸 내가 써서 환자들한테 맞게 어떤 개발법을 조리법 같은 거죠. 네. 한방에서는 포제라고 그러는데 그걸 제가 만들어 드린 거고 네. 이분들은 고생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암 환자들은 네. 15년 동안 말기암으로 투병하면 얼마 전에 무슨 자전거 타는 사람 누구죠? 그 암스트롱. 네, 암스트롱. 네. 이 사람은 자전거 타고 암 뭐 고쳤다고 전 세계가 인간 승리며 히어로 영웅이라고 그러는데 그보다 더 훨씬 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만 암 고치면 논란이 되고 암 고치면 사기꾼이 되면 누가 살겠습니까? 그래서 산 사람들을 비교 평가에 의해서 하자고 의협도 얘기를 했고 환자단체 이라는 분이 얘기해서 순수하리라고 믿고 저도 나갔던 거죠. 이렇게 나가서 더 좋은 게 있으면 그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넥시아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거 해야죠. 네. 근데 제가 지속을 하는 게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19년째 이 일을 당하는데 아마 의무 기록을 저분들 5번 아니면 7번 정도 공개를 했을 겁니다. 네. MBC PD 수첩 네. 2580 뉴스창 그것이 알고 싶다. 고발 프로그램 다 나간 거죠.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그 고발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고 또 자백을 했더라고요. 그냥 요새 사실은 경악 웬만한 거에는 놀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켜주고 싶었던 것은 넥시아만 빠지면 이분들은 영웅 아닙니까? 그죠? 인간 승리자들이고.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교수들이 빠지는 이유도 지금 살아있는 뭐 100명이 됐든 50명이 됐든 이분들 명예는 지켜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어차피 의협이 학문적으로는 어떻게 뭐 국민들이나 학술적으로 다 평가를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인터넷에서 저희가 평가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수들이. 근데 의협 자체가 논문이나 각 분야의 전문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는 어마어마한 전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상담행이 쓴 논문은 서로 안 믿는 걸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보자, 공개해라. 이건 교수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하셨어요. 네. 근데 앞으로 제가 국내에 살든 아무튼 뭐 다른 걸 지속을 하든 어떻게 될지는 아직 계획을 안 수립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공격을 반드시 본인도 받을 수 있는 자승자박의 일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간에 이제 사과를 하고 그 안에 이번에 암 단체가 만든 장에 서로 나와서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네. 근데 그게 안 됐다는 게 좀 안타깝고, 그리고 사람 살리는 게 논란이라는 사회는 바꿔야죠. 이건 분명히 국민들 자체 또 인터넷 이런 사회가 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는 누가 입을 줄 모르죠. 네. 이건 분명히 피해자는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 그보다 뭐 양방이 훨씬 더 많이 고치겠죠. 안 내놨지만. 근데 저는 이제 환자들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없었으니까 분명히 치료를 못해서 나왔고 거기에 차트나 뭐 이런 거에서 보니까 무슨 일반인들이 와서 차트나 볼 줄 알겠어요? 그 일반인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저렇게 보도 자료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글쎄 그 아픔을 이분들의 아픔을 1%만이라도 안다면 그런 얘기 못 하겠죠. 그리고 거긴 분명히 어린애도 있었고 학생도 있었고 이게 지금 도매금으로 다 넘기고 있거든요. 막장 드라마라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네.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네, 환자 기자회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걸 그 지금 왔던 저기는 와서 막장 드라마라고 지금 뭐 인터뷰하고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안 되죠. 예. 네. 살리지 못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오히려 말기암 환자를 장기간 살려서 문제가 됐다. 이런 아이러니한 현장, 참, 답답합니다. 마치겠습니다.